첫 번째, 풍화. 여러분, 풍화가 뭡니까? 풍화란 뭔데요? 많이 써요. 우리 풍화 침식, 깎는 작용이다 많이 언급했었는데 지표 부분의 암석이 오랜 시간, 여러분 풍화는 비교적 오랜 시간 느리게 작용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받아서 암석이 잘게 부서지거든지 혹은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한다? 풍화라고 하는데요. 풍화는 그 풍화의 종류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는 작용이라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풍화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 벌써 앞 단원과 쭉 연결이 될 겁니다. 우리 풍화, 암석이 풍화 침식이 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토양이 될 것이다. 예상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풍화, 암석의 풍화로 토양을 형성해 준다. 두 번째는요. 풍화 침식 결과 퇴적 물을 형성하고 퇴적 암이 되었다.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죠. 암석의 순환을 유발하고요. 풍화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이런 것들이요. 지표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지표를 변화시킵니다. 뭐 예를 하나 든다면은 파도에 의한 침식, 풍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식 절벽이 만들어진다든지 혹은 모래가 퇴적되어서 모래사장, 해수욕장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들. 즉 지표 변화에도 풍화가 작용을 한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또 유용 자원을 제공합니다. 요건 이번 시간에 언급할 건데요. 자원. 고령트라든지 보크사이트와 같은 것들도 풍화 결과 만들어지는 자원이다 기억하시면 풍화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가 되겠고요. 풍화의 종류는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 풍화가 있고요. 화학적 풍화가 있어요. 기억해야 될 사실은 기계적 풍화이든 화학적 풍화이든 풍화 작용 결과는 사이즈가 어떻게 될 것이다. 작아질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기계적 풍화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힘으로 어떻게 되는 거? 잘게 부서지는, 작아지는 작용입니다. 이 기계적 풍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암석의 크기는 작아질지언정 암석의 특징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반면 화학적 풍화는요. 말 그대로 암석이 녹거나 혹은 성분이 어떻게 되는 거? 변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우에도 작아지기 마련인데요. 이 화학적 풍화와 기계적 풍화를 비교했을 때 이런 기계적이다 화학적이다 풍화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환경적 요인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온과 강수량이 큰 역할을 합니다. 기온과 강수량. 기계적 풍화는요. 기온과 강수량이 모두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 한랭, 건조한 환경에서는 주로 기계적 풍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한랭 건조한 환경이 어디가 있을까요? 고산지방, 극지방, 혹은 밤낮, 일교차가 굉장히 큰 사막 지역들이 이런 환경에 해당이 되고요. 화학적 풍화는요. 강수량 그리고 기온이 모두 높은 환경입니다. 즉 고온 다습하다. 우리가 고온 다습한 환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화학적 풍화는 주로 열대지방에서 잘 일어납니다. 자, 선생님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기계적 풍화든 화학적 풍화든 부서지든 녹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기계적 풍화가 더 우세하다, 화학적 풍화가 더 우세하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거의 자연현상에서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즉 기계적 풍화가 화학적 풍화를 촉진하기도 하고요. 화학적 풍화가 기계적 풍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행한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의 종류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기계적 풍화는 두 가지 종류, 화학적은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 풍화에서는 동결과 압력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화학적 풍화에서는 산화라든지 과수분해라든지 용해 세 가지 정도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계적 풍화 작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적 풍화는 어떻게 된다고요? 물리적 힘에 의해서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것, 작아지는 작용이 기계적 풍화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동결작용, 여러분 물이 동결되면 뭐가 됩니까? 얼음 되죠. 즉 물이 얼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겠다는 거고 압력 변화는 말 그대로 압력 변화, 동결부터 보도록 할게요. 암석 사이에 물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 물이 들어간 다음에 물이 얼어요. 여러분 물이 액체에서 고체, 얼음이 되면 뭐가 증가합니까? 부피가 증가해요. 부피가 커져요. 9% 정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 부피가 커지게 되면요. 주변에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럼 틈이 어떻게 될까요? 틈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암석이 떨어져 나가요. 즉, 이 얼음 같은 게 무슨 작용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 얼음 같은 것들이 쐐기 작용을 하는 겁니다. 쐐기 작용.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암석이 부서진다. 암석의 기계적 동결 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압력 변화 볼게요. 선생님, 이 그림 익숙한데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바로 우리가 어디서? 박리작용으로 공부를 했던 겁니다. 언제 했나요? 그렇죠. 여러분, 한반도의 지질, 무슨 지역? 심성암 지역. 심성암 하면 주로 누구요? 그렇죠. 화성암 지역. 화성암에서 뭐 했습니까? 서울에 북한산. 또 뭐가 있죠? 불암산.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설악산. 자,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 둥근 암봉. 돔 형태의 암봉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강암이 화성암,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화성암 맞는데 심성암이니까 화강암. 자, 화강암이 지표로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화강암의 내부 압력과 외부에 있는 압력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무슨 암석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팽창을 해요. 그 팽창 결과 뭐가 생긴다고 했죠? 틈, 균열이 생깁니다. 이 틈 균열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요? 전리라고 해요. 근데 이 전리의 방향은 지표면에 나란합니다. 평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무슨 전리? 그렇죠. 우리가 판상전리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틈을 따라서 풍화가 진행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양파 껍질처럼 암석이 벗겨져 나가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박리작용이라고 하며, 이런 전리를 따라서 풍화작용, 박리작용이 활발해져서 결과적으로 뭘 만든다? 돔 형태의 암석 봉오리, 암봉, 둥근 암봉을 형성한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바로 그겁니다. 압력 변화가 풍화작용에서, 기계적 풍화에서 압력 변화가 완전 생뚱맞은 게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내용들이 모두 무슨 풍화의 하나의 예다? 기계적 풍화 중에서 압력 변화의 하나의 예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압력 변화 하면은 판상전리 부분, 박리작용, 그다음에 돔 형태의 암봉 동시에 다 떠올라야 된다는 거. 선생님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풍화는 다룬다는 거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선생님이 기계적 풍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화학적 풍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학적 풍화는 뭐라고요? 그렇죠. 암석 성분이 외부 물질과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석이 녹거나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것을 화학적 풍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용해입니다. 용해는 뭘까요? 암석이 어떻게 되는 거? 암석 성분이 물에 녹아있는 성분에 의해서 녹는 것을 용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바로 석회동굴입니다. 자, 선생님이 화학적 풍화는 용해, 산화, 가수분해에서 세 가지를 예시를 들어줄 텐데, 모두 화학적 풍화니까 화학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줄게요. 선생님, 그럼 화학식을 다 외워야 됩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화학식이 주어졌을 때 해석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석회동굴 나왔네요. 석회동굴 하면 막 촤락 떠올라야 되는데 언제가요? 한반도의 지질, 선생님 앞 글자만 쓸게요. 무슨 암 지역? 퇴적암 지역 어디였습니까? 강원도에 있는 고시동굴, 바로 뭐였죠? 석회동굴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때도 석회동굴 하면서 저기 뒤에 풍화하면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언급할 겁니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 그대로 떠올리세요. 자, 볼게요. 화학적 풍화 중에 용해, 석회동굴 가지고 예를 들게요. 식을 해석합니다. 1번식, 2번식.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시죠? 뭐 화학 선택을 안 하셔도. 물, H2O. 이 정도도 아시죠? CO2, 이산화탄소. 이런 건 과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물에 탄산이 녹습니다. 이 뭔데요? 아유, 그렇죠. 바로 탄산이에요. 우리 탄산 음료수 마신다고 얘기하죠? 물에 이산화탄소 녹은 겁니다. 화학식 모르셔도 돼요.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고? 물에 탄소가 녹은 게 탄산인데, 여기 보세요. 모르실까 봐 석회암 써뒀어요. 그럼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게 이대로 내려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석회암과 탄산수의 작용입니다. 우리 어떻게 배웠죠? 석회암이 누구의? 탄산이 녹아있는 무엇에? 지하수에 의해서 무슨 작용을 받았다? 침식작용, 즉 화학적 풍화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석회암이 탄산이 녹아있는 지하수로 의해서 이런 두 개 같은 겁니다. 용해성 이온,
이온이 뭔데요, 여러분? 그렇죠.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어서 전기적 인력을 띈 것. 즉 여러분 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는 이런 게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결합한 게 이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결과물을 만드는 게 뭐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석회 동굴입니다. 즉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 경우에는요. 침식입니다. 석회암이 지화수와 상호작용, 화학적 풍화로 석회 동굴을 만들었다. 그런데 선생님 뭘 주의하라고 했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거요? 그렇죠. 종유석, 석순, 그리고 석주. 다시 말해 동굴이 있어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돌이 자라기도 합니다. 석순이고요. 위에서부터 돌이 자라기도 합니다. 종유석이고요. 둘이 자라서 만나서 기둥을 만들어요. 뭐라고요? 석주가 됩니다. 이 과정은요. 침식 과정이 아닙니다. 침전 과정. 다르게 표현하면 이 경우는 퇴적 작용이에요. 그래서 석회 동굴은 종유석, 석순, 석주와 같은 구조들이 나타나지만 다른 작용인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루는 화학적 풍화는 침식 작용인 즉 석회 동굴 만드는 이 과정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아, 한반도의 지정에서 강원도 고시동굴, 석회동굴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과 탄산이 녹아있는 지하수가 상호작용했다. 다시 말해서 화학적 풍화 결과 침식 결과 만들어진 거구나. 풍화 침식입니다. 풍화 침식. 깎이는 작용이에요. 이건 비교하라고 선생님 써준 겁니다. 종유석, 석순, 석주를 침식작용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침전, 즉 퇴적작용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산화입니다. 여러분 산화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암석에 금속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때 이 금속 성분이 누구와 대기나 물속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는 게 그냥 산화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철이 녹쓰는 거. 그렇죠. 철과 산소가 반응해서 적철석을 형성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죠. 이런 경우를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가 녹슨다라고 표현한 쉬운 말로 했을 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건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가수분해입니다. 가수분해는 뭐냐면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즉 H 플러스 OH 마이너스라는 걸 얘기해요. 이런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암석 속에 있는 성분과 서로 교환, 치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보시면 광물이라는 말 참 많이 나오죠. 원소라는 말 참 많이 나오죠. 광물이 뭐냐, 원소가 뭐냐 시험 문제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만 기억할게요. 선생님이 여러 번 언급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암석은요. 뭐가 모여서? 광물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또 광물은요. 원소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이 누구와? 수산화 혹은 수소이온과 치환, 서로 성분을 교환해서 만들어지는 게 가수분해입니다. 그래서 교재 암석으로 나오든 광물로 나오든 이런 과정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지구과학 2를 하시면 이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광물 중에서도 무슨 광물? 조암 강물로 암석을 만든다. 조암, 만들 조자의 암석입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선생님 화학식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정장석. 정장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산화탄소가 있는 물에 녹아요. 그러면요. 이런 성분이 되네요. 가만히 관찰열 가지고 보시면 돼요. 화학식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제외됐나요? 얘가 제외됐습니다. 대신 누가? OH로 바뀌었죠.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광물이 수산화 혹은 수소이온과 치환 과정이라고 했죠. 즉 OH를 가지고 K, 칼륨을 뺐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정장석이 화학적 풍화, 즉 과수분해 별과 고령토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1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령토가요. 고령토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또 물과 반응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이번에는 원래 있던 화학식에서 규소가 날아갔네요. 대신 또 뭐가 있다? OH. 그쵸? 그럼 얘는 뭐다? 이게 바로 보크사이트입니다. 보크사이트. 선생님이 풍화 결과 유용 자원을 제공받기도 한다고 얘기했죠. 화학적 풍화, 즉 가수분해 결과 고령토라든지 보크사이트를 얻기도 한다. 고령토는 여러분 흰색의 점토 광물입니다. 처음 한 거 아니에요. 언제 했었죠? 자원의 종류할 때 광물의 종류. 고령토는 도자기의 재료로서 언급된다. 충분히 얘기했었죠. 꼭 기억합니다. 정장석이 고령토가 되고요. 고령토는 더 풍화를 받으면 보크사이트로 바뀌는데 보통 이런 정장석이 고령토를 될 때는 온대지방에서 이런 화학적 풍화를 받고요. 고령토가 보크사이트까지 갈 때는 이런 과정 주로 열대지방에서
어떻게 된다? 더 풍화를 받은 경우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왜 화학식 외울 필요 없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치환만 기억하시고 어떤 성분? 칼륨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규소 빠졌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정장석, 고령톡, 보크사이트.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풍화 종류 끝냈고요. 교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쉽네. 첫 번째 그림 딱 보는 순간. 박리작용. 석회동물 형성. 그럼 앞에서 배운 것도 전부 다 생각하고 오늘 배운 것도 다 생각하셔야 되죠. 박리작용, 기계적 풍화고요. 석회동물, 화학적 풍화 중에서 뭐였습니까? 화학적 풍화 중에서도 용해에 해당됐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건 뭡니까? 한반도의 지질에서 뭐였죠? 화성암 지역 중에서도 심성암 지역에서 나타났고 여기는 한반도의 지질에서 퇴적암 지역에서 나왔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다른 단원과 연결성을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 그럼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가는 주로 기계적 풍화작용. 박리작용이 뭔데요? 기계적 풍화 중에서 압력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케이. 따라서 옳은 설명, 니은. 나는 화학적 풍화작용을 받았다. 나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가해 풍화작용 열대지방. 선생님이 기계적 풍화는 언제라고 했죠? 한랭 건조항, 극지방, 고산지방. 지금과 같은 열대지방은요.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다고 했습니다. 고온 다습한. 따라서 니은 해당 사항 없고요. 디귿 볼게요. 나의 풍화작용은 산화작용. 화학적 중에서도 누구요? 용해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성분이 물에 녹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정답 몇 번이다? 정답 1번이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단원과 연결성 풍화는 기억해야 된다. 됐죠?